유산균이 개발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회사들은 유산균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김치라든지 건강한 사람의 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생물을 분리를 하면은 거기서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균주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뭐 한 100개 정도씩 나오죠. 이런 것들을 몇 년을 걸쳐서 하면은 10,000개까지도 간 회사는 많지는 않지만 10,000개까지도 가기는 해요. 균주가 개발이 되면은 이 균주를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기조는 이 균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틀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효능, 두 번째가 생산성. 균주가 아무리 좋아도 생산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에요. 만들 수가 없으면. 생산성. 그 다음이 특허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재권.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얘가 이제 아주 유니크한가. 세상에서 정말 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어서 특허를 낼 수가 있는가. 마지막이 정말 어려운 세이프티, 안전성, 레귤레이션. 이게 미국의 FDA나 유럽의 F사 기준에도 엄격하게 봤을 때 안전성에 부합을 하는 균주인가 라는 이 4가지 크리테리아가 맞아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000개 이상의 균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4가지 크리테리아를 어느 정도 맞춘 균주가 120종 정도밖에 손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 균주를 신규 균주를 한다라는 과정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꿈과 같은 내용은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균주들은 그냥 분리가 된 거예요. 그냥 분리가 된 다음에 요 균주를 쥐한테 먹여봤더니 쥐한테서 살이 빠지더라. 쥐한테 먹여봤더니 쥐에서 어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우연하게 얻어 걸리면서 그 얻어 걸린 균주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게 대부분의 연구의 트렌드고, 지금 현존하는 모든 균주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유명한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LGG라고 하는 균주죠. LGG라는 균주는 그 건강한 어린아이의 변에서 고딘이라는 과학자랑 고바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캐나다 몬트리올대 출신인데 이들이 분리를 한 균주예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에다가 고딘과 고바크가 개발했다고 해서 G랑 G를 붙여서 LGG가 된 거예요, 이름이. LGG가 된 건데 이 균주는 개발이 된 지가 7,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LGG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트레이드 마크를 달아놔서 ATCC 53103이라는 이름으로 쓰면 어느 회사나 아무나 다 쓸 수 있지만 LGG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그 트레이드 마크 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요 LGG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를 고딘 고바크로부터 크리스찬 한센이 제가 알기로 3,000억인가 5,000억에 사왔어요. 이름만. 그 정도로 이 균주 하나를 상용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냥 건강한 어린아이 분변에서 분리해서 해봤더니 효과가 좋더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엄밀히 들어가면은 사실은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과 김봉준님 모두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이 가려운 부분,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궁극적인 갈증은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 우리가 타겟팅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고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균주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분석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야지만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 균주가 나온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서 10년, 지금은 이제는 12년 전이죠. 11년 전 글로벌 아메이와 처음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게 어찌 보면 그 첫 번째 작품이 지금 보시는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지었어요. 최초의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이거는 왜 글로벌 아메이가 10년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공을 들여서 이렇게 가야만 하느냐. 또 다른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아주 어려운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왜 도대체 그 지금 시판되는 거 보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수백 수천 종류가 있거든요. 왜 도대체 그 회사들은 자기네가 개발한 독점 균주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아무도 그러지 못하는가? 그 모든 제품이 뒤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니스코의 이제 근간을 가지고 있는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크리스찬 한센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 안 되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회사들로부터 그 균주를 사다가 그거를 그냥 제품으로 재가공을 해서 만들어 팔 수밖에 없는가? 심지어 아메이조차도 왜 지난 20년간 셀바이오텍이나 듀퐁의 균주를 사다가 새로운 블렌드를 만들어서 재가공을 해서밖에 팔 수가 없었는가? 왜 도대체 뉴트리라이트가 700명, 800명에 달하는 연구원들과 수천억의 연구비를 넣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보면은 그 이면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MCB, WCB라고 하는 엄청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마스터 셀뱅크 시스템이라는 것과 워킹 셀뱅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사이언티픽하게 그냥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슈가 터졌느냐? 세포 치료제잖아요. 왜 사람들은 당연히 믿고 얘가 이 관절을 재생하는 세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사를 맞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FDA에서 딱 그거를 분석을 해보고 나서 코오롱한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야, 봤더니 너 이거 관절 세포 아니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포주로 오염이 돼서 사람들은 관절 세포주인 줄 알고 맞았는데 그게 관절 세포주가 아니라 다른 세포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약 보시면은 하얀 액체예요. 그냥 물이에요.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 야 이거 관절인데 이거는 뭐 오발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관절 세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분석이 들어가야지만이 미국 FDA 같은 데서 가끔가다 한번 회수를 해서 어마어마한 분석을 했더니 이게 관절 세포가 아닌데라는 걸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마스터. 가장 원천이 되는 마스터의 셀, 세포의 뱅크, 은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스터 셀 뱅크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워킹 셀 뱅크라고 해서 이 마스터 셀 뱅크가 잘못 오염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이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의 뉴트리라이트 272와 뉴트리라이트 648의 마스터 셀 뱅크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오염이 됐다. 그럼 내일부터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단종이에요. 제품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균주를 다시 찾을 수 없어요. 한번 오염이 돼가지고 그게 망가져버리면 제품 끝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겨우겨우 그 인보사가 오염된 걸 알고 마스터 셀뱅크 있는 애들을 엄청나게 트랙다운을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자기네가 처음 연구했던 애를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마스터 셀뱅크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빌드를 한 거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 마스터 셀뱅크로부터 여기에서 몇몇 개만 아주 조심스럽게 뽑아내가지고 워킹 셀뱅크라는 거를 불려 만든 다음에 이 워킹 셀뱅크가 공장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품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냐면은 네슬레 아시죠? 전 세계 최고의 식품 기업이잖아요. 그 네슬레조차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운영하지를 못하고 크리스찬 한센이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와 같이 글로벌한 어마어마한 기업도 듀퐁에서 그냥 균주를 사다가 블렌딩을 해서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 두 가지 맥락을 저희가 하나로 붙이고자 지난 10년간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백본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 데이터베이스 백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마스터 셀뱅크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심지어 마스터 셀뱅크는 비밀리에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걸 한 군데다 보관을 하는데 지진이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소실이 돼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저기 다른 데다가 분리 보관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 균주를 초저온 냉동고 상태로 마스터 셀뱅크로 전국에 여기저기 분리를 시켜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아주 일부를 떼어다가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마스터 셀뱅크, 워킹 셀뱅크를 운영을 하면서 독자적인 뉴트리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균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합 영양제 회사로서는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미생물만을 아주 원천적으로 다루는 회사들은 이 마스터 셀뱅크를 들고 운영을 하지만 아주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산균만 하는 회사들만 일부 할 수가 있었지 아메이처럼 종합 영양을 다 다루는 회사에서 이거를 한다라는 건 쉽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마이랩으로부터 여정을 시작을 해서 지난 10년간 이 이야기를 해온 거죠. 하면서 마이랩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목적이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뭐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마이랩 할 때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갱년기가 잘 안 걸리시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가진 미생물이 있죠. 이 미생물은 에코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 라이크 펩타이드. 그러니까 GLP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잖아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제의 그 효과를 나타내는 펩타이드라는 거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단백질체를 그 펩타이드체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에게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펩타이드가 있어서 이게 근데 놀랍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뭐 성조숙증이 나올 수 있다든지 뭐 진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갱년기가 이제 저해된다든지 골다공증이 막아진다든지 디멘시아 그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엄청난 효과를 내는 그 균주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이미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 키 성장 키가 유독 빨리 그로잉 랩에서 키가 엄청나게 빨리 크는 아이들의 변을 뽑아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쥐한테서 칼슘 흡수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만병의 장에서 만병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 어디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가장 만병의 근원이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저희가 핀포인팅했던 게 장누수 현상이었어요. 이 장누수 현상은 논문을 보시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실제 연구의 결과들이 일부 도출되기 시작했던 게 2016년 정도부터였어요. 이 연구 결과들이 도출이 되면서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핀포인팅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가 처음으로 포커스했던 게 장의 누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논문이 2020년도부터 폭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 장누수 현상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느냐? 이미 면역적으로는 노벨상이 몇 건이 나왔어요. 상당히 노벨상이 많이 나왔을 정도로 이 면역 시스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성 염증,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사람 몸이 이상하게 아주 저농도의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을 저희가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 염증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농도 아스피린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와서 그냥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 저농도 아스피린이 뭐 하는 거죠? 그 만성 염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농도 아스피린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FDA에서 승인이 났을 정도로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저농도의 염증만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면은 엄청난 만병의 근원들이 해소된다라는 거는 과학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농도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파킨슨의 발병률이 떨어진다든지,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해소가 된다든지, 당뇨, 뭐 이런 대사 질환들이 낫기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자가 면역계 질환, 염증 반응, 이상 염증 반응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암 발병률이 떨어진다. 만병의 근원이죠, 진짜로.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식약처에서 저농도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린이나 이렇게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이런 거는 콕스2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스타글란딘 패스웨이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해열과 진통을 책임지는 아주 단해성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는데, FDA에서 오죽하면은 저농도로 이거를 그냥 평생 먹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만성염증이라는 게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성염증의 원인을 몰랐어요. 왜? 아니 도대체 사람 몸에서 왜 지속적으로 저농도의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이거를 비만이랑 연결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방세포 있죠? 지방세포가 쌓이기 시작하면 지방은 산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포가 산화를 하면서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라고 하는 ROS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만성염증은 비만해지는 이 모던 소사이어티, 이 현대 문명에서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게 많은 과학자들이 보던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 점점 전혀 비만하지 않고 마른 사람들에게서 만성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나온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비만.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 마른 비만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당뇨가 엄청 마른 사람에게서 막 나오기 시작.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또 클로를 완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도대체 이 저농도의 염증 반응이 왜 어디에서 계속 나오는 거냐라고 엄청 찾다가 결국은 이제는 거의 다 인정해요. 컨센서스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는 우리 몸의 저농도의 염증 반응의 이유가 여기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거의 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6년, 7년, 8년 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핀포인트를 해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핀포인팅을 해서 요거에서 연구를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 만성염증,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유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논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블로그에서 막 떠도는 이야기가 이 리키거 신드롬, 그 장누수 증후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죠.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람의 장의 누수를 막는다는 거는 사실은 극도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몸은 일단은 장이 7m, 6에서 8m 정도 되잖아요. 사람의 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6에서 8m에 달하는 장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일단은 몇몇 가지 것들이 요거는 아마 비긴 스토리랑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현대 문명을 들어오면서 일단은 저희가 섭취하는 이 파이버라든지, 그리고 이 그 실제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원료에 대한 섭취가 극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너무 소프트하고 달달한 음식에 너무나도 적응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제가 학회를 갔더니 거기에서 누가 묻더라고요. 그 Why fiber consumption is necessary for the health라는 질문이었어요. 파이버 섭취가 왜 현대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거기다 어떻게 답을 했느냐? necessary,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mandatory,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사실은 3, 40년 전만 해도 이런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저희가 먹는 게 대부분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였는데, 저희가 너무나도 자꾸 맛있는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쌀도 껍데기 닦아버리고, 야채도 이제는 막 뭐 달달 갈아가지고 다 주스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 파이버라든지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물질에 대한 섭취량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거는 저 사실이라고는 얘기 못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다리가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 층들을 보면은 다리가 점점 길어진 애들이 이상하게 다리가 점점 길어지는데, 그거랑 이제 딱 맞아 들어가는 게 뭐냐? 장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이 파이버라든지 언다이제스터블한 거,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장이 점점 길어져야 돼요. 소화를 하는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너무나도 이 소프트하고 소화가 너무나도 쉬운 것들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인류학적으로 이거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만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점점 얼굴이 갸름해지고, 그러니까 턱 여기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육이나 이제 파이버라든지 이런 추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턱이나 이런 데가 점점 얇아지고 장이 짧아지면서 다리가 점점 길어지는, 그러니까 점점 애들이 예뻐지는 거죠, 자꾸. 예.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건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무척 많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일단은 이 파이버에 대한 컨섬션이 너무 떨어진 데다가, 파이버의 컨섬션이 떨어지는 것과 저희가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부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단세지방산을 생성을 해내는 미생물 자체의 양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하루에 만들어내야 되는 단세지방산의 양에 못 미치는 양이 생성이 장에서 되다 보니 만성적으로 요즘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라든지 저희들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근데 이게 트래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돌아가신 저희 전 세대의 분들은 혈중에서 장 누수를 담당하는 조눌린의 양이 얼마나 높았는지, 또는 장내에서 단세지방산이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됐었는지를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분들 해부해서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 과학자들이 집중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6에서 8m에 달하는 장은 사실은 엄청난 필터 역할을 해요. 저희가 먹고 사는 것들이 저희 혈액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분해하고, 아시다시피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분해를 해서 물에 녹여준 애들만이 물에 녹은 상태로 저희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 혈액으로 이제 저희 몸이 이제 긴 오뎅 가운데 구멍 뚫린 오뎅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항문으로 연결돼 있고 구멍이 쭉 뚫려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오뎅 몸통처럼 이제 저희가 둘러싸고 있는 거고, 겉에는 이제 피부로 다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겉에 피부랑 장이 아시다시피 저희 몸의 세포의 재생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른 세포 재생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 아시나요? 저희 몸은 계속 바뀌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뼈가 제일 오래 걸리죠. 뼈가 15년에 한 번 정도로 새 뼈로 다 갈아치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몸에서 유일하게 리제네레이션을 안 하는 세포가 뇌이죠, 아마. 네, 뇌가 리제네레이션을 하면은 저희가 저장해놓은 기억이 자꾸 사라지니까 뇌는 리제네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 외에 피부가 거의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한 번씩 새 피부로 다 바뀌고, 저희 장도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새로운 장으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왜냐? 이 필터를 계속해서 저희가 리페어를 해줘야 돼. 계속해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저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써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장만은 뷰티레이트를 70%에 달하는 메이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뷰티레이트의 양이 떨어지면은 저희 장세포의 리제네레이션율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럼 필터가 어떻게 될까요? 세겠죠. 조금씩. 그게 장 누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신 건강 유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장벽 건강인 거고, 이거는 소화 흡수, 대사, 염증, 면역 관리, 전시적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만병의 근원이 장벽의 타이트함에서 온다라는 게 다 동의를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 비긴이랑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드셔보신 분들, 엠버서더 하면서 받아서 드셔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 한 500분 정도 트래킹을 했거든요. 임상부터 해가지고 500분 정도 트래킹을 했는데, 심지어 임상 시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다시 줄 수 없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거를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딱 내가 체감이 저도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거의 지금 한 10개월 정도 먹어왔거든요. 이걸 봐주세요. 특권이에요. 이 개발자의 특권이에요. 저는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한 10개월 정도로 이거를 꾸준히 먹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효과성이 명확하게 저는 이제 체감이 될 정도로 느껴집니다. 작년 10월부터 살이 안 빠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빠져 보이죠. 제가 이걸 증명하려고 제 인바디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kg 정도 빠졌는데, 놀라운 거는 그 지방이랑 근육 비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이 내용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몸에 메타볼리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몸의 메타볼리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용들은 너무 쉽게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 장벽에 필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거 제품이랑 연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과 문헌들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장에 일단은 누수가 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장 주변에서 면역 세포들이 계속해서 과민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과민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는 이 염증 세포들이 레디 투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변에다 쟁인 상태로 계속해서 전쟁에 나갈 레디 상태로 애들이 있는 거를 뜻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 면역 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가 뭘까요?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들이 주변에다 자꾸 지방 세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그 내장 지방이 쌓인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장에서 새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면역 세포들이 과민한 상태로 가면서 지방을 자꾸 끌어당기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내장 지방이랑 대사 질환을 자꾸 연결을 했는데 더 원천으로 들어가면 내장 지방이 왜 쌓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이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 주변의 염증 반응 때문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대사 질환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 세포들이 자꾸 과민하게 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약간은 국가가 약간 경찰 국가처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되게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깡패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녀도 별것도 아니고 경찰들도 그냥 보고 가던 게, 이 사회가 전쟁의 일촉즉발로 가기 시작하면은 과민하게 반응하겠죠. 가가지고 갑자기 별것도 안 한 사람을 때려잡는다든지 막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몸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장이 지속적으로 세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야, 자꾸 이게 밖에서 외부 물질이 혈액으로 자꾸 들어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외부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너희 다 긴장하고 있어야 돼.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주인이 팔이 어디가 좀 찢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상처가 팍 터지면 외부에서 바이러스랑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희 다 총 들고 대기해. 아주 과민하게 해. 서베일런스를 아주 세게 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속적으로 마일드하게 아토피, 그 발진, 마일드하게 이런 그 알러지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더 가면 애들이 정신줄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인데 야, 너 좀 이상해 보여 하고 갔다가 그냥 때려잡듯이 우리 몸의 관절 같은 거 보고 야, 너 이상하게 생겼다? 너 내 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멀쩡한 면역세포가 내 관절을 가서 공격하기 시작해. 너무 과민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르죠. 자가 면역계 질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는 거는 내 면역이 자가,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너무 과민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잠복기가 10년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잠복기가 한 10년 지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온다든지 류게릭이 나온다든지 그 염증성 장질환이 나온다든지, 이게 전부 다 내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10수년간의 이 지속적인 장 누수 현상이 누적이 되면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 누수가 된다라는 현상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세지방산과 뷰티르산과 연결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되게 예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들이 그 안에 주성분이 GLP-1이라는 거 아시죠?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예요. 이게 뭐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미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 호르몬은 이미 있는데 반감기라는 거 아세요? 이 케미컬들이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지 못하는 화학 구조로 바뀌어요. 모든 화학 물질들은 반감기라고 하는 그 효능이 반 이상 떨어지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반씩 떨어지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실제로 글루카곤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화학 물질로 바뀌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몸에 글루카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반감기가 너무 짧아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LP-1이라는 건 뭐냐? 글루카곤이랑 유사하게 생긴 펩타이드인데, 이 펩타이드는 반감기를 엄청 늘려놓은 거예요. 화학 구조적으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우리 혈액에서 글루카곤이랑 유사하게 생긴 애가 일주일 동안 떠다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이 일주일 동안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이제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이 GLP-1은 실제로 장에서 다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엄밀히 얘기하면 단세지방산이에요. 단세지방산이 나오면은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 몸 안에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고 하는 GPR43을 때려요. 그거를 때리면 얘가 PYY라는 물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포만감을 유발을 하는 글루카곤 유사체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구조인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미생물의 감소와 파이버 섭취량의 감소로 인해서 뷰티레이트 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만 중추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현대 문명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우리는 옛날에 살던 우리 조상 때보다 허기를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뷰티레이트의 생산량을 끌어올려야지만이 이 허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키무라 에랄이라는 교수가 논문에 이미 썼듯이 우리 몸은 놀랍게도 이게 이제 시스템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내 뇌는 내가 음식을 먹은 걸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포만감을 어떻게 느끼죠? 그게 일단은 이걸 저작자 이제 씹으면은 뇌에서 야, 얘가 뭐를 먹는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하루 종일 껌만 씹으면은 위고비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얘가 느끼는 게 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뭐 먹었네라고 인지는 해요. 근데 그거에 절대 속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러면은 저희 하루 종일 물만 마시면 돼요. 그럼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고 하루 종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디텍트를 하는 물질이 단세지방산이에요. 왜냐? 우리 몸은, 나는 믿지 않아요. 인간은 거짓말하지만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은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넣었으면은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 음식을 분해를 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세지방산이 나오면 그게 GPR이라고 하는 리셉터를 딱 때리는 순간 뇌가 야, 진짜 먹었어. 됐어. 야, 씹고 늘었는데 처음에는 껌 씹고 물만 마셨다가 야, 이젠 진짜 음식 먹었어. 미생물이 만들었잖아. 그럼 이거는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짜 먹은 거야. 라고 하는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엄청나게 먹었는데 이게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의 비율이 실제
그 파이버가 우리가 흰쌀밥만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러면 흰쌀밥은 내가 라이조자임이랑 이거로 분해해서 소장해서 싹 흡수를 하고 우리 장내 미생물이 먹을 음식은 하나도 남겨놓질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엄청나게 먹었지만 장내 미생물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뷰티레이트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계속해서 야 왜 안 먹냐? 야 계속 씹고 위는 늘어나는데 먹질 않아. 야 먹어봐. 더 먹어. 야 이거 지금 얘 물 마시는 것 같아. 거짓말하는 것 같아. 더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달달이 오레오 쿠키 같은 거 먹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양을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두세 통도 먹어. 상상을 초월해. 왜냐? 이거는 시그널이 가지를 못하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다 분해돼서 소장해서 에너지로 쫙 흡수가 되고 끝나버리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때문에 최근 과학에서 옛날에 없던 개념들이 나오죠.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든지 먹었는데 똑같이 먹었지만 누구는 혈당을 엄청 올려요, 누구는 안 올려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 뷰티레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몸은 굶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를 혈액에 있는 에너지를 긁어다가 어떻게 하죠? 지방으로 저장해요. 왜냐? 내 주인 놈이 언제 또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롱텀 서바이벌,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내 몸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티레이트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그 미생물이 소실이 됐든 아니면 파이버를 먹지 않았든 뷰티레이트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안 먹는다라고 내 뇌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롱텀 플랜으로 가자. 지방으로 다 쟁여. 쓰지 마. 야, 이거 쓰면은 이 주인이 언제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쟁여, 지방으로 쟁여라고 하는 거고 뷰티레이트가 나오면서 시그널이 따다다닥 터져주면은 우리 뇌는 뭐라고 하느냐? 야, 태워. 근육으로 가져다 태우고 간으로 가져다가 글라이코겐으로 다 저장해. 계속 먹잖아. 롱텀 플랜 같은 거 필요 없어. 빨리 에너지 써버려야지.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거 저장해서 뭐해? 라고 하는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스토리가 뭐냐? 애가 오레오를 엄청 먹어가지고 소장해서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여서 혈당이 막 200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뷰티레이트 시그널이 없어요. 그럼 그 당을 다 어떻게 할까요? 지방으로 그냥 다 갖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섭취하는 파이버의 양과 실제로 파이버를 먹어도 그 파이버를 단세지방산으로 바꿔내줄 수 있는 미생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거에 비해서 근육이나 간에 에너지로 가기보다는 자꾸 지방으로 갖다 쌓는 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먹고 사는데 살도 안 찌고 자꾸 근육도 너무 쉽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운동하는 것 같은데 근육량이 쭉쭉 늘면서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는데도 근육은 1도 들지 않고 살만 계속 찌는 사람들이 있고 이 차이가 결국은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의 양의 차이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식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뭔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지난 10개월간 예상외로 지방으로 갖다 쌓는 것보다는 근육으로 생성이 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걸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대사의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많은 문제점들의 시작점이 결국은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촉발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장이 누수가 나기 시작하고 장이 누수가 나면서 장 주변에서 만성염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만성염증으로부터 온갖 문제가 시작이 되고 우리 뇌는 계속해서 속고 있고 엄청나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주인놈은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거를 다 지방으로 갖다 쌓고 근육으로는 보내지 않으면서 식욕 중추가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먹고 싶어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마이랩 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 몸에서 이 단세지방산 양을 순간적으로 극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엄청난 과음이에요. 전날 엄청나게 과음을 하시면은 이 장내 미생물이 알코올에 싹 적셔지면서 얘네들이 다 돌멘트로 가면서 단세지방산을 하나도 생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의 현상이 딱 엄청난 장 누수의 현상과 우리 뇌에서의 말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가 미친 듯이 고프죠. 다음날 아침. 자극적, 막 해장을 해야 돼. 막 엄청나게 자극적인 게 땡기는데 먹어도 배부른지를 모르겠어. 계속 먹고 싶어.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에너지가 다 근육으로는 하나도 안 가고 다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몸에 힘이 안 들어가. 하루 종일 몸에 힘이 쪽 빠진 느낌인데다가 살이 엄청난 속도로 찌고 장에 누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저농도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두통이, 마일드한 두통과 발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그게 딱 숙취 현상이, 그러니까 놀랍게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꾸 집중 안 돼. 아, 나 머리 아파. 뭐해? 이게 그냥 뭐 하기 싫어서 내는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건강한 장벽 자체가 장벽이 일단은 제대로 돼야지 여기서 유해 물질의 흡수는 떨어지고 정상적인 에너지만 우리 혈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최대한 이제 쭉쭉쭉 이제 가볼게요. 이제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몸이 왜 도대체 장벽 건강이 중요하고 논문이 폭발적으로 나올 정도로 전 세계 과학자가 이 장벽 건강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근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블로그나 인터넷을 보면은 다들 퀀텀 점프를 해요. 장벽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에서 장벽 건강, 장누수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제품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실제로 그 제품이 장누수를 막았다든지 장누수와 무슨 효과가 있다든지를 임상적으로 실제로 검증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아메이랑 지난 몇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서 미생물을 추려서 독점균주 만들어서 이 균주만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비긴이라는 물질이랑 같이 붙여가면서 임상까지 해서 실제로 검증을 해서 나온 제품은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이거 외에도 몇 개 제품이 있겠지만 제가 전 세계 제품을 다 훑어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한 채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우주 개발 스타트업 홈페이지 가면 다 뭐 우주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 우주 개발의 선도자 뭐 이런 문구는 다 하지만 그 회사들이 다 우주선 날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우주선 날리는 회사는 스페이스X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을 하는 것과 실제 그거를 구현을 해낸 거는 시연을 해낸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미 논문 2편 나왔고 논문이 지금 줄줄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실제 그 정도로 임상적으로 검증을 해서 제품을 낸 거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부터 추려내가지고 저랑 홀자필 교수님 김봉준님이 지난 10년간 가지고 있던 꿈을 실제 구현을 해낸 역작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면은 한 1, 2주 내로 바로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누수라는 거는 옛날에는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특정을 했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상외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장이 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장누수 현상이 생기면은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쉬울 거예요. 만성염증.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만성염증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만성염증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은 에너지가 다 주로 어디로 갖게 될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대부분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에게 에너지가 다 몰빵이 되겠죠. 쓸데없이. 그러면서 그 면역세포들이 결국에는 아토피, 알러지, 천식, 자가면역기 질환밖에 발병을 안 시키는데 우리가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 얘네는 우리 몸에 어딘가가 상처가 나서 적군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충실한 애완견 같은 애인데 얘가 막 도둑 들어온다고 짖는다고 계속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는 지금 그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천을 차단을 해줘야지 왜 니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몰빵되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아 성장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는 뷰티레이트의 수치와 성장 호르몬의 양은 양의 상관관계로 가요. 뷰티레이트의 양이 늘면서 장의 누수가 저감이 되면 저감이 될수록 성장세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게 논문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 달고 사는 사람 또 우리 피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염증이 과민 면역 반응이 계속 나타나면은 얘네들이 일단은 가장 우리 몸에서 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계속해서 래시가 나고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는 별것도 안 했는데 애가 그냥 지나가다 풀리파리 스쳤는데 주변에 그냥 아토피 쫙 만들어지고 이런 현상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그 래시가 일어나잖아요. 그 발진이 일어나잖아요. 발진이 처음 일어나는 애들을 보시면 거의 다 옆구리에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보시면은 그 발진 일어난 거 이렇게 그림 그려 보시면은 대장이 딱 그려집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장의 누수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발진이다 보니까 옆구리 여기가 대장이 이렇게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가 옆구리에서 발진이 엄청 일어난다. 그러면 얘한테 일단은 단세지방산과 뷰티레이트가 엄청 부족해서 장이 새고 있구나라고 일부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피부로 다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장벽 손상도와 피부 과민 반응 현상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거 다 논문에 있는 것만 저희가 발췌해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이상하게 계속 붉고 자꾸 뭐가 나고 발진도 너무 쉽고 피부가 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의심해 보시면 돼요. 장 상태를. 조눌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 장이 있잖아요. 장은 어떻게 레이어가 되어 있느냐. 장벽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장벽 혼자 다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벽에 있는 고블렛 셀이라고 하는 고블렛 세포가 뭐를 만들어내느냐? 뮤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점액질. 그래서 이 점액질로 장벽을 한번 덮어주거든요. 얘가 일단 1차 저지선이에요. 1차 저지선, 두 번째 저지선이 우리 장벽.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벽을 여는 열쇠들이 있어요. 이 여는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장이 예를 들어서 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먹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굶었다라고 해보죠. 제가 일주일을 굶었어. 그러면은 뇌는 진짜로 시그널을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뇌가 뭐를 작동을 시키느냐? 조눌린을 작동을 시켜요. 이거는 뭐냐? 엄청난 긴급 시그널이에요. 야, 지금은 필터고 나발이고 문 다 열어. 야, 지금 굶어 죽을 순 없잖아. 야, 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문 다 열어. 지금은 혈액으로 뭐라도 들어와야지. 야, 지금은 죽게 생겼어. 그게 조눌린이에요. 그래서 조눌린이 나오기 시작하면 장벽이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그널이 잘못된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엄청나게 먹어서 배 똥이 그득한데 뷰티레이트가 없어서 뇌가 야, 열어. 굶었어. 라고 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눌린이라는 거는 우리 장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눌린의 장벽 세포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조눌린이 나오면. 그래서 이 조눌린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장벽이 열리는 건데 실제로 임상을 해봤더니 임상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조눌린 수치가 높을 경우 과잉 행동 증상 점수가 높거나 대인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냐? 당연히
이 면역세포, 염증세포들이 우리 몸에 저농도 염증이 계속 있으면 이 염증세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질환을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얘네들이 공격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우리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염증세포가 우리 뇌를 공격하는 현상을 저희가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뇌신경 염증 반응. 뇌신경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에 타겟팅하는 과민행동장애, ADHD, 우울증, 불안증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게 과학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해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어린아이들도 ADHD가 이제는 뭐 반의 3분의 1이 ADHD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대부분의 현상이 바흐라는 교수가 이야기한 우리가 그 세대, 이게 잠복기를 지나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과 이 뷰티르산과 단세지방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던 시절에 먹는 게 그냥 맛있으면 되는 줄 알고 식빵이나 밥에서 파이버 다 갈아내고 그냥 맛있는 음식이, 왜냐? 그때는 장내 미생물이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단세지방산, 뷰티레이트가 왜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만 하면 항생제 엄청나게 때려 넣고 그냥 이 유통기한 늘리려고 방부제 엄청나게 넣고 다 갈아내가지고 아주 하얀 흰쌀밥에다가 흰 그냥 빵만 먹던 그 잠복기를 10년, 20년을 지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현대 문명이 옛날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뇌 기능 장애와 면역 기능 장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 바흐 교수의 이론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낮춰야 돼요. 그 시작이 장애 누수 현상이라고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또 바이스 벌사예요. 학생들을 데려다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지는 타이밍, 스트레스가 빡 심해졌을 때 찍어보면은 조늘린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우리 몸은 뭐라고 느끼죠? 전쟁이라고 느껴요. 내가 전쟁을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늘린을 또 뿌려요. 야, 장벽을 열어. 지금 에너지를 엄청 땡겨야 돼. 너 지금 칼 들고 나가서 엄청 싸워야 되거든? 에너지 땡겨야 되니까 지금은 면역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장벽을 열어서 내 몸의 면역을 레디 상태로 두면서 에너지를 엄청 땡겨 라고 하는 시그널이, 이게 체인 리액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긴장을 하면 배가 아파.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프고, 이게 이제 배가 아프면은 긴장할 일이 없는데 자꾸 긴장을 하게 돼. 이게 이제 바이스 벌사로 간다고 보시면, 체인 리액션으로 간다고 보시면, 이게 결국은 장벽 누수 현상과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장이 투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억제가 돼버리면서 장 투과성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간 지방간 증가하고 염증 증가하고, 그리고 근육의 염증은 증가하는데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근육으로 에너지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인슐린이 민감하다라는 건 에너지가 많이 간다는 건데 근육으로는 에너지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염증 증가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과체중의 경우인들 보면 조늘린 수치가 높고, 허리 엉덩이 비율이 특이적으로 조늘린이, 그러니까 장 누수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허리 엉덩이 비율이 유의적으로 더 높아진다. 이거는 임상으로 다 검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늘린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제 인슐린 분비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 같은 현상들도 너무 쉽게 생기고, 지방간 생기고, 간 기능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장의 누수가 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장이 조늘린이 감소한다. 그 말인즉슨 장의 누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근력이 더 올라가겠죠. 이거는 그 뷰티레이트부터 시작되는 그 시그널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뷰티레이트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야, 충분히 먹었어. 장벽 닫아. 장벽 닫고 에너지 근육이랑 간으로 다 보내. 계속 먹고 있잖아. 이거 쌓아놓을 필요 없어. 그래서 근육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늘린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염증 지표 떨어지고, 전신 염증, 산화 스트레스 감소하고, 악력이나 신체 수행 능력, 근력 증가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런 예로 들어드렸는데, 우리 이빨 보시면은 여기에 치석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치석이 이빨에 막 쌓이죠. 그 치석이 뭔지 아세요? 치석이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미생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치석이 많으면은 잇몸 염증이 많아지죠. 왜냐?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시그널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일단은 미생물에 엄청 과민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석에 미생물 껍데기가 다다다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잇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엄청 과민한 거예요. 계속 미생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치주 질환, 이제 잇몸 염증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 치석은 뭐냐면은, 미생물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겠어. 여기에만 있으면 따뜻하지, 물 많지, 하루 종일 음식물 넣어주지. 나는 여기 완전 천국, 여기서 나는 평생을 살면은 제일 좋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야, 여기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바이오필름이라고 주변을 다른 미생물들이 못 넘어오게 벽을 쌓아요. 그게 이제 바이오필름이라는 건데, 이게 치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어딘가에 정착을 하면서, 이게 근데 바이스 벌사예요. 우리 몸에서도 또 만들어요. 미생물이 딱 붙으면은, 야, 얘를 덮어.
이 두꺼운 걸로 플라크로 갖다 덮어가지고 얘가 날뛰지 못하게 해라고 하는 플라크도 상성이 되고, 한쪽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미믹을 해서 지가 이 플라크를 만들어서 남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낸 바이오필름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크 현상은 미생물이랑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이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장이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있다가 장이 누수가 된다라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막 혈액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시는 거예요. 저혈당 쇼크 오면서 septic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저혈당 쇼크 오면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상황으로 가시는 거고,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되는 애들이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은 못 들어와. 근데 우리 장 속에서 미생물이 엄청나게 매일 죽고 태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미생물들이 분해가 되면서 미생물 껍데기들이 나와요. 네, 그거를 저희가 LPS라고 불러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미생물 껍데기 외벽이 막 분해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열리면은 그 미생물 외벽 껍데기는 들어와요. 저희 혈액 안으로. 그러면은 저희 이제 면역 세포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미생물인데? 미생물이 아니네? 미생물인데? 미생물이 아니네? 이거 껍데기를, 얘네는 눈은 없거든요. 이거 만지면서 다 보는 거거든요. 만지면서, 야, 미생물이네? 근데 미생물이 아닌데? 이게 이제 저농도 염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이제 LPS라고 합니다. 그 LPS가 이제 혈액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장이 누수가 나면은 저 LPS, 미생물의 외벽 껍데기가 들어오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얘네가 혈액을 돌아서 뇌로도 가죠. 그러면은 뇌에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뇌에서는 난리가 나죠. 뇌염이거든요. 뇌염. 그러니까 뇌에서 염증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라그로 다 갖다 덮어요. 보는 순간.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뇌에서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부르죠, 저희가.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뭐의 주 원인이 되죠? 그렇죠. 네. 이런 현상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미 과학자들이 장이 새면서 들어오는 LPS의 뇌로 가는 유입량이 실제로 치매와 이거와 상관관계가 무척 높다라는 게 이미 이거 다 논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다 되어 있고요. 이거 다음 페이지 다른 논문들도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는 실제 파킨슨과 이 LPS의 혈중 양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논문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장이 중요하고 얘네가 만들어서 싸우는 뮤신이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눌리는 애가 이거를 열어내는 키예요. 그래서 여기 연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조나 오클루딘 같은 연결 단백질이 무척 중요해요. 이 연결 단백질이 느슨해지면서 장이 새는 거거든요. 여기가 느슨해지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연결 단백질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주느냐가 되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뷰티르산이 어떻게 이거를 강하게 하느냐? 첫째 아까 설명드렸죠. 장벽 세포의 메이저 에너지원이에요. 이 저희가 봐야 되는 이 네 가지 핵심 중에서 장벽 세포를 리제네레이션, 이 장벽 세포는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야지만이 재기능을 하는데, 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뷰티레이트다 보니까 뷰티레이트가 떨어지면 장벽이 리제네레이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벽 세포 에너지원의 70%가 이 뷰티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뷰티르산이 방금 말씀드린 조나, 클라우딘, 오클루딘이라고 하는 이 연결 단백질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장이 쫀쫀하게, 필터링이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셀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중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혈액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떨어져서 문제이신 분은 많지 않아요. 저희는 보통 그런 분을 되게 부러워하죠. 너무 촘촘해가지고 자기 전에 라면 2개 끓여 먹고 피자 먹고 일부러 살찌고 싶어서 먹고 자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 저희는 부러워하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뷰티르산이 여기에 고블렛셀을 자극하면서 뮤신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뮤신의 양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도 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왜 뷰티르산의 과학자들이 놀라운 게 뷰티르산의 양이 증가를 하는데 양이 증가하면서 당뇨가 개선이 되거든요. 이건 되게 놀란 현상인데 그 지금 아직은 여기는 연구 중이에요. 되게 추론 중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뮤신이 글라이코 프로틴이에요. 그러니까 글라이코 프로틴이 뭐냐면은 글라이코, 당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메이저로 쓰는 에너지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장이 8m에 7, 8m인데 쭈글쭈글한데 이거를 쫙 펼치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테니스 코트 하나에서 2개 정도 크기가 나와요. 한 사람 장이. 근데 그 위를 뮤신으로 다 까는 거예요. 근데 이 뮤신이 뭐다? 당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똥으로 계속 같이 나가요. 여기에다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이 뮤신에다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뮤신의 생성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익스펜디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똥으로 갖다 버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지방을 분해해서 그거를 당단백으로 바꿔서 똥으로 다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뷰티레이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뮤신의 양이 줄어들면서 장 누수가 증가하고 뮤신의 생성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의 소비도 떨어지면서 당뇨가 엄청 세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들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리고 뷰티르산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뇌에서 보내는 시그널의 조눌린을 훔쳐가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뷰티레이트가 증가하면 조눌린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뷰티르산이 조눌린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눌린은 실제로 장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이에요. 여기는 다 이해는 하셨죠? 아까 설명 쭉 했으니까. 예.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해내야 되는데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개선한다는 게 극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 뷰티리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 미생물들이 뷰티레이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고들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임상으로 검증된 바가 없고요. 실제로 보면은 미생물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모넬라를 연구실에서 키우잖아요. 엄청 순딩이에요. 네, 살모넬라를 연구실 밖에서 키우면 엄청 순딩이에요. 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정말 잘 크고 되게 착한 애예요. 근데 얘가 사람 몸에만 들어가면 독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 인류 최초의 유산균, 인류 최초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대장균이었습니다. 이콜라이 니슬이라는 균인데 아직도 염증성 장질환의 1차 치료제로 유럽에서 쓰일 정도로 대장균이에요. 근데 이 대장균 안에서도 말도 안 되게 나쁜 놈들이 있고 정말 착한 애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미생물의 세계는 엄청나게 오묘하고 복잡해요. 뷰티리쿰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장에 들어가서 뷰티레이트를 다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그런 미생물들은 포자생성균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안전성 이슈 때문에 승인을 내주지 않는 종류의 미생물이에요. 근데 그 미생물이 우연찮게 이 규제가 아주 약하던 60년대, 70년대에 승인을 받아놓은 균주 몇 개가 아직 시장에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요즘의 규제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균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고 파이버만 먹으면 뭐 다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울 거였으면은 이미 다 이 만병통치약이 이미 다 전 세계로 흘러 다 치유가 됐겠죠.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수히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 파이토 블렌드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세지방산의 원료가 되는 파이버의 컨섬션 자체, 그 섭취 증가 자체를 늘려야 돼요. 일단은 아무리 스페셜리스트 미생물을 갖다 놓고 아무리 무슨 짓을 다 해도 그것을 해내는 미생물이 있어도 걔네가 쓸 원료를 안 주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장은 어떻다고 했죠? 저희 장은 저희 다 CEO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돌듯이 드럭 팩토리, 여기에서 우리의 헬스 팩토리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장이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직원이 일을 하려면은 원료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아주 적절한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희의 헬스 팩토리를 봤을 때 이 임원진들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마이랩의 역할이라면은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오케이 이제 CEO가 다 갈렸고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잘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타겟을 해보자. 에코리아, 칼슘 흡수야, 이렇게 가다가 아니야. 일단은 장 누수를 가자. 그러면은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아주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직원이. 그 스페셜리스트가 여러분이 드시는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균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랩이랑 상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CEO 레벨과 이 아주 직원은 같이 있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아주 시너지스틱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서 뷰티레이트를 높이려고 하는데 얘네가 정작 사용하는 원료가 하나도 없어. 안 되잖아요. 그 원료가 비긴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료가 들어와줘야 되고 실제로 이 원료가 들어왔을 때 스텝 1이 들어갔을 때 단세지방산의 양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거. 제가 아까 뷰티레이트 얘기하다가 왜 단세지방산 이야기를 하느냐? 뷰티레이트가 단세지방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의 양이 많아야지만 얘네가 뷰티레이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세지방산의 양의 증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긴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스텝 1에서 방금 말씀드린 뷰티레이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가 되는 아세테이트와 락테이트의 양이 증가한다는 걸 임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논문으로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긴만 섭취를 하셔도 실제 장 운동성이 좋아진다든지 이 포만감이 살짝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뷰티레이트가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장의 그 민감성이나 둔감성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이게 임상에서 저희가 검증이 됐습니다. 실제 비긴만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스텝 2, 이 비긴이 들어가면서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갔더니 실제로 뷰티레이트의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조눌린의 양이 유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장벽이 강화되는데 관여되는 인돌이라고 하는 신호물질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임상으로 검증을 했어요. 하고 논문까지 이미 다 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다가 2에다가 스텝 1, 2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스틱하게 뷰티레이트의 양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까지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는 이 파이터 블렌드에다가 요거 11만 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에서 피마스에서 2종 균주 뽑아내서 얘네를 뉴트리라이트라는 이름 붙이고 독점 균주 만들어내고 이 균주에다가 비긴 원료 붙여서 임상까지 하고 임상을 2건을 했어요. 100명이랑 뭐 해가지고 임상도 상당히 대규모로 해가지고 실제 검증을 해내서 만들어낸 균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마스에서 다 검증했던 거, 균주들 커스터마이즈된 균주 검증했던 거, 요 위에 있는 게 PEP라는 게 비긴이에요. 애플 파이버, 프록토 올리고산, 허벌 익스프레트, 리피그린 이거 다 들어가 있는 비긴이라는 거를 저희가 검증을 했고 피마스로도 검증했고 임상으로도 검증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섞어서 먹은 다음에 효과 나온 거. 그래서 비긴 섭취했을 때 F6, 7 같이 비긴이랑 그 유산균이 같이 들어갔을 때 단세지방산이 증가한다라는 거 검증했고 그래서 임상에서도 실제 PEP랑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비긴과 유산균 같이 섭취, 유산균만 따로 섭취, 비긴만 따로 섭취. 비긴만 따로 섭취해도 일부 증가는 하지만 실제 증가량은 유산균과 같이 섭취했을 때 토탈 쇼체인 페레시드와 뷰티레이트 양이 가장 높아진다라는 거를 임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보셨던 스텝 1만 먹었을 때 비긴만 먹었을 때 또는 유산균만 먹었을 때에 비해서 유산균 비긴을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월등히 더 좋아진다는 걸 임상으로 검증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고 있는 실제 조눌린이 떨어지는 임상은 또 따로 별개로 또 했어요. 비긴 임상 외에 따로 했어요. 그리고 앞선에서 이 비긴 임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는 실제 마이랩 균주까지 같이 섞어서 연구는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식약처 규정상
100억 이상 섭취 권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지만 연구 결과적으로는 실제 그냥 연구 내용만 말씀드리자면은 마이랩에다가 뉴트리라이트 균주 같이 드셨을 때 효과가 더 좋아졌습니다. 시너지스틱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번갈아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한 번씩 드시는데 아침에 내가 MP 먹었다면 저희 코드명이거든요.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아침에 MP 먹었다면 저녁에 마이랩 드시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드시면 가장 좋고요. 같이 먹으면 제일 좋지만 같이 먹으라고 권고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식약처 규정상 같이 드시라고 권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안타깝죠.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거든요. 이제 곧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규정이에요. 하루에 100억 이상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규정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나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식약처에서도 자기네들도 인정하고 이거 곧 없애겠다고는 했거든요.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프로바이오틱스는 하루에 수천억씩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MP 균주에다가 NP 균주가 가지는 효과만 또 따로 검증을 했죠. 그래서 따로 검증을 했더니 플라시보에 비해서 저희가 PEP2라고 하는 MP 균주가 들어갔을 때 단세지방산 양이 전후 비교했을 때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과 8주 갔을 때 아주 유의적으로 뷰티레이트의 양이 유의적으로 플라시보에 비해서 섭취 안 하신 분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임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눌린 아까 말씀드린 조눌린의 양이 유의적으로 플라시보 섭취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플라시보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테스트라서 실제로 임상에 참여하신 분은 내가 MP를 먹었는지 밀가루만 먹었는지 모르세요. 예, 그런데 왜냐면 이제 플라시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먹으면 다 좋아진다라고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주 비밀리에 어떤 분은 똑같은 거에다가 그 밀가루만 넣어서 드렸고 어떤 분은 실제로 MP를 넣어서 드린 다음에 그분들은 모르는 상태로 8주가 지난 다음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실제로 플라시보를 다 삭제시킨 상태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봤고 그리고 일단 장내 미생물의 변화도 유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미국 본사에서 저희가 없는 시스템인데 미국 본사에서는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사람의 장과 아주 유사한 모양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오가노이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이 272-648 균주가 실제 사람의 장벽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3D 모델링을 한 올가노이드 모델에서도 검증을 했어요. 이거 아주 정말 최신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최초의 유산 균주를 독점적으로 만들고 이 균주들에 대한 연구를 정말 아주 심도 깊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까지 실제로 검증을 해서 장 누수 현상이 떨어진다라는 거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 11년의 엄청난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거나 랜덤으로 나온 균주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사이언스 베이스로 디자인을 하자. 마이랩부터 가자. 정말 이게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무슨 MP라는 균주 만든다고 DB 모으려고 마이랩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 전에 피마스로 해가지고 육종 제품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뭐라고 하죠? 엄청난 10년 이상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지금 이제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베이스가 15만 건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출시를 하면서 속도 증가량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15만 건이 넘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그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땐 11만 건이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제로 미생물을 추려내고 핀포인팅을 해내고 수만 개 미생물에서부터 추려낸 핵심 균주를 찾아서 뉴트리라이트 이름 붙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MCB, WCB 다 가동해서 이제는 아메이 제품에만 들은 균주 어느 제품에도 없는 MP 제품, 이 뉴트리라이트 64827을 만들어서 그거를 오가노이드 시스템, 피마스 시스템에다가 임상까지 2건을 다 거쳐가지고 비긴이랑 붙이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아메이가 지난 20년간 갈고 닦은 거죠. 내가 진짜 쪽팔리게 남의 균주 계속 하다가 이제 진짜 세계에 없는 뉴트리라이트만의 균주를 제대로 만들어서 간다라는 거를 진짜 이를 갈고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온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드셔보시면은 진짜로 아마 빠르게 느끼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드세요. 저는 지금 10개월간 먹으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고 저도 이 제품 사라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로서 예, 정말 많이 체감하시고 좋은 거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